안녕하세요. 짱아의 미술교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물 수채화를 다룰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어려워하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수정이 쉬운 유화나 아크릴에 비해서 수채화는 종이가 견디는 데 한계가 있고 특유의 맑고 투명한 느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수정이 어렵습니다. 물감을 여러 번 칠할수록 색이 탁해지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채화의 맑고 투명한 느낌을 잘 살리면서 그림을 잘 그려낼 수 있는지 주의할 점들을 짚어가며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 블랙을 최대한 피하자 라는 말입니다. 인물에서는 블랙을 사용할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색연필과 비슷한 부분일 수 있는데 블랙을 미리 칠해 놓으면 나중에 수정이 힘들어요. 수정하려고 해도 주변에 색이 번진다거나 종이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수채화를 들어갈 때 어두운 부분부터 칠하는 인물하여도 처음부터 블랙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그만큼 블랙은 긴밀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색감입니다. 블랙과 화이트는 그림의 맨 마지막에 쓰는 포인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는 순서에 상관없이 밝은 부분부터 채색하시든 어두운 부분부터 채색하시든 가장 어두운 부분은 즉 블랙은 최대한 맨 마지막까지 피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단점을 인지하되 도구를 이용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점을 물론 고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자꾸 물이 많아진다 하는 분들은 안 쓰는 수건이나 휴지를 옆에 갖다 놓고 닦아가면서 그린다든지 아니면 바바라나 다람쥐 털 같은 것들은 물을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붓이 물을 많이 머금는 붓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도구를 한번 바꿔보아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종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채화 종이는 종이의 거칠기에 따라서 황목, 중목, 세목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람수가 높을수록 종이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물을 더 많이 머금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종이의 그람수를 결정하면 되는데 그림에 물이 많은 분들은 종이를 선택할 때 조금 더 높은 그람수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그림이라도 어떤 종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물이 많다는 것이 또 다른 상황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반드시 단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물 수채화에서는 물동을 많이 안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피부 표현이 딱딱해 보이고 그 주변으로 시선이 쏠리기 때문에 얼굴 주변에는 물동을 많이 안 남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입술이나 볼은 계속 만지면 탁해지니까 짧은 단계로 끝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내가 당장 수채화를 잘 하지 못해도 쉽게 기죽지 말자입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가운데서 다뤄보고 가장 자신 없어 했던 재료가 바로 수채화였어요. 어릴 때는 곧잘 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그려보니까
농도 조절이 생각보다 잘 안 되거나 종이가 쉽게 마르고 쉽게 일어난다 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수채화는 빠른 시간 안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물감을 칠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수채화를 그려나가다 보면 여러 번의 덧칠로 인한 나름의 깊이감과 투명하고 선명한 발색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다양한 기법도 있지만 그 기법을 먼저 배우기보다는 눈, 코, 입을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한 후에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이 색을 넣어도 되겠구나 하는 결단력이나 요령도 점차적으로 생길 거예요. 그러니 쉽게 기죽지 말고 너무 어렵지 않은 주제로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짱아의 미술교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